마지막 발표다 보니까 최대한 빠르게 그 핵심 위주로 궁금하신 거를만 대상으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혁신기술 공모 사업입니다. 이 혁신기술 공모 사업 같은 경우는 딱 보시는 것 같이 민간 주도 완전 개방형 제한 공모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저한테 질문 주셨던 것처럼 일정 제한적인 사업, 그러니까 실적이라든지 뭐 표준 인증이 없어도 다양한 아이디어, 그 솔루션을 제공을 한다고 하면 저희가 인정해줘서 사업화시키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IT 사업 자체가 보시는 것처럼 규격화된 상용 제품 그리고 장기간 소요가 됐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겠죠?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공모 설계 구축을 1년 안에 다 진행을 하고 미공개 우수 솔루션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도로에 적용해서 시범 운영 그리고 나중에 사업화까지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참가 자격이 제로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화시키는 겁니다. 네. 효과입니다. 2021년도에 저희가 한 번 했습니다. 지금 책상에 있는 것처럼 이런 그 브로셔가 있을 텐데 그 브로셔가 2021년도에 저희가 진행했던 사업들에 대한 내용인 거고 그 사업들이 어떤 사업이고 우리 사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는 그거를 보시면 됩니다. 네. 특히 첫 번째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의 레퍼런스를 같이 토대로 다른 지자체 사업을 확장했습니다.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다른 지자체 이외에도 해외까지 진출할 수 있는 그런 레퍼런스를 저희가 드렸고요. 세 번째 같은 경우도 우리 사업을 토대로 다양한 다른 지자체 사업에 확대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에 우리 사업 같은 경우는 이렇게 박스가 있는데요. 서비스 고도화 파트 그리고 신기술 지원 파트 두 개 파트로 구분을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서비스 고도화 파트 같은 경우는 이용자, 그러니까 저희가 도로관리청이 요구사항을 제시를 하고 그 요구사항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안한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두 번째는 신기술 지원 파트는 공모 분야를 아주 큰 카테고리화만 시킬 거고 그 카테고리에 맞는 서비스를 제안하는 기술들을 저희가 적용해서 실질적으로 구현을 하는 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고도화 파트에서도 교통관리 고도화형 그리고 현안 문제 해결형이 나눠져 있는데요. 교통관리 고도화형 같은 경우는 국도의 일부 구간을 저희가 정할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면 23번 국도에 용인에서 이천까지 20km 거기를 교통관리를 최적화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저희한테 제안해 주십시오 라고 드리면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저희한테 제안하시면 최적의 솔루션을 저희가 선정하는 방식이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현안 문제 해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도로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지방청에서 제기하는 현안 해결, 그러니까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역주행 아니면 노인분들의 사고 다발 구간에 대한 안전 솔루션 그런 걸 저희가 제시를 하면 거기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안해서 우리한테 공모하는 방식입니다. 신기술 지원 같은 경우는 뒷부분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민간에서 갖고 있는 기술을 그냥 아무리 주제라든지 구간이라든지 목표는 있겠지만 특별한 그런 저런 고도화형, 무슨 현안 문제 해결 이런 주제보다는 되게 러프한 방식으로 저희가 주제를 제안하면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저희한테 제시하는 방식인 거고 서비스 고도화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서비스 고도화 파트 같은 경우는 교통관리 고도화 같은 경우는 50억 상당의 예산을 투입할 것이고 현안 문제 해결은 30억 그리고 신기술 지원 파트 같은 경우는 총 60억인데 솔루션별로 최대 15억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진흥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이렇게 사업이 되면 세 번째 트랙처럼 우리가 직접적으로 추천을 해가지고 그런 혁신 제품까지 지정을 하는 일련의 과정을 다 이 사업을 토대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과와 그런 전남기관이 협회를 토대로 해가지고 감리단이라든지 이렇게 서비스 고도화 파트 1, 2 그리고 신기술 지원 파트 이런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요. 추진 일정은 보시는 바와 같이 같습니다. 중요한 건 저희가 상반기 내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하반기 동안에 저희가
그런 선정된 사업을 구축을 하고 구축된 사업에 대해서 효과까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바로 그런 공모를 진행을 할 계획인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부적인 프로세싱은 다른 사업과 비슷하게 다 진행을 할 계획인 거고요. 네. 우선 첫 서비스 고도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저 탑다운 방식이다 보니까 현황 이슈를 조사를 하고 있고 그런 사업 추진 분야 후보까지 도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업지 대상지를 선정을 해서 국도 몇 호선, 몇 킬로미터 구간에 대한 교통관리 최적화를 시켜주십시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5월달 정도에 공모를 할 계획이고요. 교통관리 고도화형과 현안 이슈 해결형 이렇게 두 가지 파트로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눠서 할 것인데 이렇게 보면 지금 단계에서는 되게 그런 저희 민간에서 제안하는 솔루션들이 파업 효과가 되게 클 수 있는 구간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간이 원주청 구간이 될 수 있고 서울청 구간이 될 수 있고 부산청 구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왕이면 그런 상당히 문제가 심했던 구간을 민간에서 제안한 솔루션으로 해결을 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구간을 찾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저희가 아직 이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구간을 검토하고 계신 민간 기업분들 계신다고 하면 연락을 주셔서 검토를 드릴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신기술 지원 사업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효율성 강화 파트, 그리고 안전성 강화 파트, 그리고 지속 가능한 ITS 파트. 여기에는 휴먼 에러에 대한 사고인과 교통 흐름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얘기인 거고요. 이렇게 큰 세 가지의 분야로 공모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오른쪽에 있는 서비스 예시처럼 이런 효과를 갖고 올 수 있는 솔루션을 보유한 기업들은 저희한테 제안을 해주시는 겁니다. 실적 제한 없고 자격 제한 없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업자 등록증만 있으면 제안할 수 있습니다. 네. 제안한 그런 사업들은 이런 평가 항목을 토대로 저희가 평가를 할 것이고 평가된 사업을 기반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할 것입니다. 사실 60억이라는 목표를 잡았지만 그 민간 기업들이 금액이 15억이 맥스다 보니까 저희는 한 4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만약에 10억 언더로 사업 자체가 제한이 된다고 하면 4개가 5개가 될 수도 있고요. 5개가 6개가 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 10억에서 15억 정도의 규모로 제한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021년 1차의 공모 사업의 예를 들면 그때 57개의 아이디어가 들어왔었고요. 1차적으로 그 중에서 저희가 12개를 선정했었고 12개 중에 최종적으로 3개를 선정한 그런 경험이 있었고 그런 레퍼런스가 있습니다. 많이 공모를 해주시면 기회는 많이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향후 일정 같은 경우는 탑다운 방식인 서비스 고도화 사업은 5월 달에 저희가 발주를 할 겁니다. 저희가 제안을 할 거고 기본 설계 정도의 토대로 해가지고 사업을 조달청에 공고를 띄우면 사업이 5월 달에 이제 공고가 되면 제안서 평가는 6월 중으로 예상을 되고 있고 6월 말이나 7월 초까지 해서 사업자 선정까지 완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기술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저희가 공모를 진행을 할 것이고요. 이 공모 같은 경우는 저희가 보도자료도 더 나갈 것이고 그리고 우리 국토부 홈페이지나 협회 홈페이지에서도 이런 공모에 대한 절차 그리고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보실 수 있으니까 4월 13일 날 홈페이지를 보시면 명확하게 제가 말씀드린 거를 다시 한번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입니다. 네, 다음 주. 네. 이상 마쳤습니다. 네. 혹시 여기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제가 답변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